1946년부터 페론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밀레이가 하겠다는 것은 그 YPF뿐만이 아니고 학교를 민영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의 의석은 10%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아르헨티나 국민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건 아르헨티나가 아니에요. 그럼 정말 다른 나라가 되겠죠. 맞습니다. 패권주의가 문제죠. 아르헨티나가 IMF 구제금융을 21번을 받았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구제금융이에요. 습관적으로 국가부도를 내는 것이고, 그 이유가 뭐냐? 아르헨티나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 것보다 쓰는 게 항상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작년만 하더라도 GDP에 4% 재정 적자가 났는데 4%면 양호한 것이고 뭐 9%, 10% 막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구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는가? 그거는 뭐 좀 양호할 때는 외국에서 빌려오는 거죠. 외국에서 달러로 빌려와서 그걸 쓰는 거지만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럭저럭. 대부분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걸 쓰는 겁니다. 돈 찍어서 그냥 돈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경제가 뭐 보나마나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뭐 140%다. 140%인데 사실은 그것도 뭐 그렇게 심한 거 아니에요. 3000%일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사실 아르헨티나는 정말 잘 살던 나라였죠. 그래서 1913년에 이미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1913년이에요. 동경 지하철이 1930년대에 들어오거든요. 아르헨티나 지하철은 1913년이니까 뭐 정말 잘 살던 나라였고, 그리고 일본의 만화 영화 중에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면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마리오라고 하는 아이였고요. 그게 이탈리아 제노아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 엄마를 찾아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여정이 그 만화의 스토리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왜 이탈리아 사람이 아르헨티나를 갔을까? 외국인 노동자로 간 겁니다.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 외국인 노동자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아르헨티나의 탱고라고 하는 것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냥 매춘부 붙잡고 추는 춤이 탱고였습니다. 그만큼 아르헨티나가 잘 살던 나라였는데 1946년부터 페론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페론주의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자들한테 그냥 돈 찍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 그냥 돈 찍어서 나눠주고 정부 돈 나눠주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잘 살았던 이유는 농산물, 그러니까 곡물 플러스 소고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소 가죽 이런 거를 수출해서 잘 살았던 거거든요. 그 팜파스에서 대규모 농장들을 운영하고 그랬던 거죠. 사실 지금도 아르헨티나 하면 뭐 사람보다 소가 많은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걸 해서 잘 살던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수출해서 잘 살던 거예요. 그런데 페론이 했던 거는 수출을 안 한다 이제. 자급자족.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제조업 위주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조업 투자를 해서 공장을 돌려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거를 다 자급자족한다. 그리고 수입하던 농산물은 다 국내에서 소비한다. 이런 정책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민족주의인 거죠. 그런데 그 민족주의의 핵심은 사실상 이탈리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국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실현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돈 찍어서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자부심은 또 이제 기르고 싶은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최고다 이거. 그래서 페론이 또 축구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축구 강국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 거죠. 와, 먹고 살기도 좋지. 정부에서 먹여 살려주지. 뭐 축구장 가가지고 그 열기 엄청나지. 거기다가 뭐 세계적으로 막 월드컵 같은 데서 우승도 하지. 그러니 아르헨티나 최고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든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거덜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지금 그때까지 쌓아왔던 잠재력이나 그의 힘들을 그 이후로 좀 많이 소모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그것을 팔아야 뭔가가 살림살이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은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아가 되게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사는 게 싫었던 거고 그런 정서를 페론이 확 잡았던 거고 그 페론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된 거죠. 그래서 2019년까지 제가 세봤을 때 자유로운 선거가 12번이 있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12번의 자유선거에서 페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9번을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페론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 2차 대전 이후에는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를 거의 뭐 점령했다. 이렇게 예, 보면 돼요. 그냥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인 건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게 화가 나는 거죠. 나는 태어나자마자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20대, 30대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게? 그 화가 났는데 답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기성세대가 뭔가 잘못한 거는 분명한데 그런데 뛰어든 사람이 밀레이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저는 경제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 때문에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고 그런데 이제는 뭐 모든 매체가 다 열려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산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자기들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다는 것도 아는 거고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했다는 거 너무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냐? 그럼 쟤네들이 잘못했네. 기성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또는 기성 세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젊은 세대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잘못은 한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그 원인을 해설해 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 전기톱을 들고 그러니까요. 막 전기톱도 들고 참 그 유세하는 것 자체가 진짜 과격하다. 미친 사람이에요. 밀레이라는 사람도 보면 그 미국의 트럼프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1차 투표에서 한 30% 지지를 받았어요. 네. 2차 결선 투표에서는 56대 44로 이겼지만 진짜 지지는 사실은 1차 투표 때인 거거든요. 한 네. 30% 정도. 30%의 지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는 어떠냐면 의회에서의 의석은 10%도 안 돼요. 밀레이 측이 10%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그런 의석 그 수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국민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뭔가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전기톱 들고 뭐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글쎄 뭘 할 수 있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대로 하면 정말 뒤집어지는 거죠. 그건 아르헨티나가 아닌 겁니다. 현실 가능성은요. 지금도 이미 달러를 쓰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지금도 이미 자기네 나라 돈을 안 써요. 왜냐하면 아니 1년이면 그 가치가 절반도 안 되는 그걸로 계속 떨어지는데 그 돈을 누가 갖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달러라이제이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페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에도 예치도 해놨을 거고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그러면 페소와 달러화의 교환 비율을 어떻게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 거예요. 무시하면 달러화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페소화 안 쓰겠다고 선언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그럼 써왔던 사람은 뭐야? 그럼 그걸 교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환해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교환을 해주려면 이제 그 교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페소화를 더 찍어서 아예 그야말로 그냥 그 가치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제 중앙은행이 페소화를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아예 화폐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자. 예,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
있는데 그러기는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을 해서 기존의 페소화를 거둬들이려면 한 300억 달러는 든다.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180억 달러래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게. 여기가 보유하고 있는 게 180억 달러예요. 근데 페소화를 다 바꿔주려면 뭐 합리적 수준에서 그러려면 300억 달러가 드는데 그 돈 어디서 나냐 그러면 그것도 빌려와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비용이 들 게 뻔하니까. 그런데 아르헨티나에 돈 빌려줄 데가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빌려. 예, 뭐 툭하면 국가부도를 내는 나라한테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거기다가 빌려준다면 IMF만 빌려줄 수 있지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IMF도 이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주면 분명히 뛰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밀레이가 중앙은행을 폐지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될 법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된다면 문제 해결책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현 가능하다면 그러면 뭐 아르헨티나의 그 고질적인 병폐, 돈 찍어서 돈 쓴다. 돈 찍어서 공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질적인 병폐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그들이 스스로 찍을 수가 없으니까. 예, 돈을 찍을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를 보통 국민들이 허용을 하겠냐? 허용 안 할 거예요. 현실화 된다면 경제 안정은 가져올 수 있겠으나 현실화 되기까지의 난관들이 꽤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국민이 용납 안 할 겁니다. 그걸 용납하면 아르헨티나 사람이 아니죠. 공기업 민영화한다 그러면 주가 엄청 오르죠. 그 회사의 주가가 엄청 올라요. 실제로 YPF의 주가가 굉장히 올랐어요.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데 이것도 사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거기에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럼 달라지는 게 뭐냐?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비용이 달라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을 내보낼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고용을 하고 있거든. 그 패론주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국가가 다 이거 살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민영화한다면 그건 당연히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 거고 그럼 이윤이 생길 거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YPF뿐만이 아니고 철도회사, 항공회사 다 민영화를 하겠다고 선언은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민영화가 뭐냐면 스쿨 바우처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학교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공교육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죠. 공교육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정부가 학교 예산을 학교에 직접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초중고등학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유치원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냐? 학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학부모한테 주고 학부모가 선택을 하면 그러면 나라에서 그 유치원에다가 돈을 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아르헨티나를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밀레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 교사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학교로 돈 안 줘요.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고정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교사들도 공무원이었다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셈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학생이 안 오면 학교 수입이 없어지니까 월급도 못 받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학교도 뭐 영업을 해야 되는 건지. 학교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진작 했던 나라가 칠레예요. 칠레는 진작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에 보리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새로 칠레 대통령이 되면서 그거를 되돌려 놓겠다고 했거든. 네. 다시 이제 학교로 직접 돈을 주는 방식으로 가겠다. 그걸 바우처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폐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밀레이는 아르헨티나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들이 고객 만족으로 가야 됩니다. 사립학교처럼 되는 거예요. 공립학교가. 학생이 안 오면 학교 예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어떻게든 학생을 끌어오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공짜로 먹고 사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차터 스쿨이라든가 영국의 아카데미 스쿨이라든가 또는 그 위스콘신주 이런 데들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스쿨 바우처 시스템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뭐 어림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바꿔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학교를 민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그런 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셈인 거죠. 근데 그거를 아르헨티나 국민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건 아르헨티나가 아니에요. 그럼 정말 다른 나라가 되겠죠. 만약에 그것을 밀어붙인다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기 전에 밀레이가 쫓겨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전이 일어나든가. 밀레이가 만약에 성공을 거둔다면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칠레가 남미 국가 중에 아주 예외적인 나라였어요. 칠레가 남미 국가 중에 수출 주도형이었고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였고 유일하게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노체트 정권이라고 하는 그 독재자가 자유시장 경제를 한 거예요. 정치는 독재를 하면서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수출 지향형 국가가 된 거죠. 칠레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남미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아주 단적인 그것을 우리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칠레 와인입니다. 칠레 와인 많잖아요. 맛도 좋고 값도 싸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중남미에는요 와인들이 많아요. 아르헨티나 와인도 있고 그 안데스 산맥 거기에 포도 농사 잘 되는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기들도 와인을 마시고. 그런데 왜 칠레 와인만 유명하냐? 칠레 와인 농가들만 수출 지향적으로 간 거예요. 애초부터 생산하는 목적 자체가 수출을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거예요. 칠레는. 근데 다른 나라, 근데 아르헨티나나 뭐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들은 그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급자족. 기본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급자족을 추구를 했던 거고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철학적으로 설득을 했던 이론이 종속이론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종속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잘 사는 나라들하고 수출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어떤 무역의 고리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손해다. 예, 옛날에 당하지 않냐. 그래서 식민지가 됐잖아. 그러니까 수출입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다 자급자족이야. 그게 종속이론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 발원지가 바로 중남미잖아요. 종속이론의 발원지가. 거기에 페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칠레만 아니었어요. 칠레만 대외지향적으로 갔던 거고 시장경제 쪽으로 갔던 거고 그래서 칠레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잘 살았던 거고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칠레 사람들의 정서하고는 잘 안 맞는 거죠. 독재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었던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 덕분에 잘 살았던 거죠. 어쨌든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예. 그 덕분에 잘 살았는데 정서하고 안 맞으니까 보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다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리치도. 왜냐하면 그 시스템의 덕을 본 나이든 세대들이 칠레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듯이. 그래서 뭔가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칠레가 있어서 그나마도 중남미 국가들이 지나치게 좌파로 가는 것은 막아왔던 거예요. 아,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예, 쟤네들처럼 하면 저긴 잘 사는데 어쨌든 간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근데 만약에 아르헨티나까지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둔다면 이제 더 좋은 선례가 남게 되겠죠. 정서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례가 남게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성공을 할지는 정말 알 수가 없죠. 정치가 아마 못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말이 뭔 말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걸 복지를, 그러니까 밀레이가 하겠다는 것은 지출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재정 적자 0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엄청난 재정 적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 그거를 돈 찍어서 조달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0으로 만들겠다. 플러스 또 뭐냐면 감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겠다. 자, 그러면 세금도 줄이고 재정 적자도 0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정부 지출을 얼마나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부 지출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공무원 다 내보내야 되고 복지 다 줄여야 되고 학교 공교육 예산 확 줄여야 될 것이고 또 그 건강보험 뭐 이런 것도 거의 민영화 수준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화가 나니까 그냥 뭐 난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하고 거꾸로 하겠다 그러니까 박수를 보내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고 나면요.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님들 다 죽어나갈 테고 당장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테니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사실 아르헨티나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그런 거를 화끈하게 한번 겪고 털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안 털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끊임없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밀레이는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을 지지하는 밀레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조차도 사실은 그 내용이 뭔지 모를 것이다. 실제 실생활에서 어떤 것을 겪어야 될 것인지를 모르고 지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그거 확신합니다.